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크고 작은 도서관 운동을 전개해온 현장 활동가가 있는데요. 최근에 도서관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책을 발간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의 저자 윤성현 씨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성현 작가님 하면 이 시민 운동가로 또 시의원으로 또 방송인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뭐 도서관은 저희가 이제 지내는 곳이 작은 도서관이라 늘 일상이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중앙시장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자원 재활용을 하는 아나바다 협동조합 매장을 운영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북유럽을 또 열심히 다녔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매장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 시간이 좀 나서 도서관 관련 연구 용역에도 좀 참여하고 또 오래도록 다녔던 북유럽에 관한 이제 자료들 정리해서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근데 책을 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서 이 도서관에 대한 책을 발간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그럼 책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 어떤 내용의 책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제 책 표지인데요. 북유럽을 표지에 담아서 책 제목은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이거요. 근데 부제가 북유럽 도서관과 복지국가의 비밀 이렇게 달았습니다. 말 그대로 북유럽의 도서관들을 다양하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북유럽 국가들이 도서관이 제일 발달한 나라들이에요. 제일 잘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앞서가는 도서관의 모습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도서관에 신경을 쓰는가, 도서관을 잘 만들고 있는가, 또 알고 봤더니 그런 것들이 북유럽이 복지국가로 발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라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개해 주신 이 책을 쓰기 전에 이 북유럽을 여러 차례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단순히 이 책을 쓰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그렇죠.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뭐 2010년도부터 청주시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졌는데 복지 국가로서 제일 많이 알려진 이제 북유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특히 이제 스웨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당시에 제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외 연수를 가는데 저희는 이제 늘 배낭연수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모시고 제가 기획을 해서 스웨덴에 가서 공부를 좀 해봅시다 하고 이제 스웨덴을 갔었고 그때 스웨덴에 계신 이제 최연혁 교수님 소개로 많이 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서부터 북유럽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복지국가가 됐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또 다녀와서는 또 관련 책자도 많이 보고 그렇게 이제 한 지가 벌써 한 8, 9년, 10년이 다 돼가네요. 이렇게 북유럽에 방문하신 사연도 그렇고 또 책 제목만 봐도 그렇고 이 북유럽이 복지국가가 된 비밀이 이 도서관에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제 얘기의 핵심이 그런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 북유럽에 대해서 북유럽이 잘 사는 나라다, 행복지수가 높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북유럽을 이야기하면서 학자들도 정치경제학적인 분석들을 많이 내놨어요. 어렵죠. 이제 경제정책, 정치구조, 또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상당히 이제 잘 조직되어 있어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또 평등이 높은 사회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또 가능했는가? 어떻게 평등이란 가치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여져 수용이 됐나? 또 정치는 어떻게 이렇게 타협하는 정치가 됐나? 이런 거를 파헤쳐 가보면 결국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게 옛날서부터 그랬던 것이 아닌데 그 변화하는 과정에 도서관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 도서관이라는 건 곧 이제 성인들의 학습이죠. 성인 학습. 성인들이 책을 많이 읽는 문화.
이것이 북유럽의 오늘을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바탕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북유럽 사회에 대한 관심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된 거군요. 그럼 일단 이 북유럽 도서관을 참 많이 다니셨을 텐데요. 어떤 점이 제일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사실 이제 이 강조하고 싶은 건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다르구나라는 것들부터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결론인 거고. 다니다 보면 저는 사실 도서관을 보려고 다닌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가는 곳마다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요지에 중요한 곳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보통 도서관이 산속에 있잖아요. 우리 청주도 산꼭대기에 있고, 그렇죠? 저 외진데 있어요. 공원 옆에 있고.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도서관이 마을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교통이 제일 편한 곳에, 사람들이 늘 모이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의 역할이 다르구나. 그래서 도서관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늘 보면은 사람들이 북적댑니다. 그런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어딜 가나 도서관이 정말 건물도 좋고 안에도 시설도 좋고 정말 사람들도 북적대고 이런 것도 도서관이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 다 느꼈습니다. 네, 이 북유럽에 처음 방문했을 때 이 도서관이 먼저 눈에 딱 띄었고 또 북유럽에 갈 때마다 이 도서관에 들르게 되면 궁금한 게 더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으로 도서관이 왜 이렇게 많지 했던 것이고 그 뒤에 이제 도서관 관계자들을 안내해서 북유럽을 다니면서 북유럽 도서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대화를 하면서 이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상당히 깊은 이제 배경이 있구나. 또 이 도서관을 생각하는 상당히 배려가 높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 도서관을 끊임없이 사회의 중요한 기구로 만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런 의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이 아니고 이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도서관의 역할들을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그런 걸 보고 참 도서관이 그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 이런 걸 우리도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북유럽의 역사에서 이 독서 문화는 언제쯤 꽃을 피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친 게 1521년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실 조선시대 초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이고 그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가 얘기한 바의 핵심은 성경을 내 눈으로 직접 읽어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루터의 주장을 국교로 받아들인 북유럽은 법에서 아예 성경을 못 읽으면 결혼을 못 하겠어요. 왜 그랬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을 정도면 가정을 잘 꾸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당시에 마을마다 다니면서 성경 읽는지 안 읽는지를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놓은 채점표가 있습니다. 평가표가. 놀랍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책 읽기 문화가 굉장히 폭넓게 확산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뭐 아직 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만 읽었는 것인데 이제 그 1850년대 이후에 프랑스 유럽의 근대 계몽 사상이 전파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빠르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1800년대 후반에 근대화 시기에 그 사회의 각 분야의 선각자들이 책 읽는 모임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어요.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정파를 떠나서 뭐 우파, 좌파 구분 없이 책 읽는 것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고양하려고 노력했죠. 여성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여성 도서관을 만들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야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여성들이
여성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인식을 해요. 그런 생각들을 했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독서 운동, 독서방 운동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보면 그게 작은 도서관 운동이에요. 집집마다 조그만 공간에 책을 100권, 200권 쌓아놓고 돌려보는 운동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졌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 보통선거 운동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시민이 성 구별 없이 신분의 구별 없이 재산의 구별 없이 1인 1표를 하는 선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전에는 재산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표를 많이 가졌어요. 여자들은 표가 없었고 그런 걸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제 1인 1표고 모든 사람이 똑같으니까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이 중요하다. 하는 걸 모두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니까 성인들을 그냥 무지 상태로 두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성인들의 학습이 중요하다는 걸 모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인들 학습을 위한 이런 지원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활발하게 하고 성인 학습 기관을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 당시에는 학교 다음으로 중요한 게 도서관이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앞서 이 북유럽이 복지국가가 된 비밀이 도서관에 있다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네. 이 도서관과 복지 정책의 연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네. 그리고 작가님께서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우리는 뭐 예전서부터 책에서도 배웠지만 우리가 정말 유구한 문화민족이지 않습니까? 사실 신라 시대 때 목판 인쇄부터 시작했고요. 우리 청주에서 있지만 흥덕사에서 금속활자 인쇄했고 세계 최초로 또 세종대왕께서는 또 백성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후민정음까지 만드는 그런 정말 놀라운 문화가 우리한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책 읽기로 이렇게 이어지지 못한 것이 안타깝죠. 왜 그랬을까? 사실 예전에 이 프랑스가 구한말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강화도에. 병인양요 때 프랑스 당시 해군 장교가 강화도에 와서 막 약탈해 갈 때 민가에 들어갔는데 집집마다 책이 쌓여 있더라. 그런 걸 돌아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 대단한 나라다. 그렇긴 했는데 왜 우리는 책을 지금 그렇게 안 읽을까? 그것은 사실 저는 뭐 여러 가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면 짧게 말씀드리면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교육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교육이 책을 읽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책을 외워서 시험 보게 하는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책을 책으로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지나면 이제 책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받은 그런 상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책을 멀리하게 구조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무리 책이 좋다 읽어라 해도 알거든, 됐거든 이거죠. 책을 보기 싫어. 이런 게 우리 말하자면 폐부에 깊숙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서가 중요하다 이런 운동 막 계속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각종 집회에 보면은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책 읽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SNS가 발달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미디어가 발달한 탓도 있지만 덕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책 읽는 뿌리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뒤늦게 사실 이제 도서관을 많이 지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도서관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나 사회적 합의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자칫 보면은 자치단체장이 치적으로 도서관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아직도 도서관을 시험 공부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조금 더 나가봐야 도서관이 그냥 무료 대출하는 곳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또 독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취미생활 책 좋아하는 사람만 하는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독서에 대한 사회적 독서의 의미를 좀 더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에 펴내신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독자들에게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 읽는 것, 독서가 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듣지만 그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생활로 이어지지 않는데 그런 데는 우리 사회는 교육에서 받은 제도 교육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단편적인 이 단어들, 용어들 이런 것으로서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완성된 문장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대하고 완성된 문장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 생각도 정리되고 삶도 정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책을 읽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 정말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교육개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작가님과 책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저도 시간 내서 네, 책을 꼭 네, 읽어봐야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의 책의 저자인 윤성현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도서관 활동가 윤성현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의 크고 작은 도서관 운동을 전개해 오고 계신데 그 시작이 이 청주에 있는 작은 도서관, 이 초롱이네 도서관이었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 초롱이네 도서관은 초롱이는 저희 딸인데요. 저희 아내가 1999년도에 저희가 이제 작은 아파트에 살 때 어린이에 관한 어린이 책을 많이 모아놓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시립도서관도 없었고 여기 중앙도서관에서도 이제 어린이 도서관 코너가 없을 때라 어린이 도서에 갈망하는 갈증을 가진 젊은 주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그 책을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아파트 거실에 서가를 만들고 그걸 개방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아파트 문에다가 초롱이네 집이니까 초롱이네 도서관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찾아와서 좀 밖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던 차에 지금 이제 통나무집을 찾은 건데요. 친구가 지어놓은 통나무집이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영끌해서 아파트 산다 그러잖아요. 저희도 그 당시에 영끌해가지고 이런 공간을 학교 옆에 초등학교 옆에 통나무집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무리를 해서 도서관을 그 통나무집을 인수하고 도서관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아주 유니크한 통나무집 도서관. 세계에도 별로 없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 도서관 운동을 펼치면서 또 꾸준히 도서관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내놓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2010년도에 청주 시의원을 하면서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 연구 모임을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사실 이제 도서관이 시에서도 굉장히 좀 말하자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좀 외부 기관으로 약간 이제 홀대받는 그런 기관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도와주자 하는 의미로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예산이나 조직 이런 걸 챙겨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이제 작은 도서관 활동이 저희 이제 퍼져 나가고 그 뒤에 이제 많이 생겼는데 작은 도서관들과 같이 교류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협의하면서 도서관 발전을 꾀했고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제가 도서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북유럽을 많이 다녀봤어요. 그래서 북유럽 도서관 탐방 가서 우리 서울이나 전주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전주에서는 그 뒤로 도서관 혁신이 많이 됐어요, 전주가. 그래서 그게 좀 반갑고, 재작년부터는 이제 도서관, 저도 이제 북유럽에서 알게 된 도서관에 대한 관심들, 지식들을 모아 바탕으로 우리 국내 도서관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의견을 내기 위해서 연구 용역에도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 도서관 운동을 펼쳐오면서 네.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또 그만큼 보람도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혹시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도 늘 사실 우리가 이제 좋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 우리나라 국내 현실에서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 늘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허탈하고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지역에서 또는 전국적으로도 도서관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많이 내지만 도서관이 시에서는 시나 이런 행정 사이드에서는 굉장히 등한시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말 허탈하고 화도 나고 그렇죠. 뭐 정말 제가 아까 전주 말씀드렸는데 가까이 있는 청주는 좀 변화가 너무 없어서 좀 안타까워요. 전주는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과 한 3, 4년 만에 상당히 이 혁신을 많이 하고 알려지고 그래서 전주가 새롭게 우리 국내에서도 도서관 혁신의 그런 메카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지역에서 됐으면 좋겠다. 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윤 작가님이 처음에 이 작은 네. 도서관을 만드셨을 때에 비하면은 그래도 지금은 지역 곳곳에 이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네네네. 양적으로는 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정말 작은 도서관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 열의를 갖고 하세요. 그래서 좀 그 부분 반갑고, 그래서 우리 청주만 해도 등록돼 있는 작은 도서관이 한 120개가 넘습니다. 130개 가까이 되고요. 그런데 청주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작은 도서관도 공립 작은 도서관 이제 또 한 6개 정도 등록돼 있었는데 제가 재작년에서부터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는 청주 시내 130개 도서관을 다 둘러봤습니다. 현장을 다 둘러봤는데 첫째는 역시 우리 사회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이해, 작은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들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잘 좀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이 지원이 좀 부족하거나 아주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 공동주택 안에 작은 도서관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잘 살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공립 작은 도서관이나 사립 작은 도서관이나 사실 이제 지원을 하긴 하지만 코끼리 비스켓 주듯이 해요. 그리고 일은 더 많습니다. 서류가 더 많아요. 뭐 예를 들면 1년에 100만 원 사업 지원해주고 서류는 엄청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냐, 관리를 하는 사업이냐, 애매기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작은 도서관이 우리 지역사회의 바닥, 풀뿌리를 일구는, 독서 문화를 일구는 중요한 시설이라는 걸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또 작은 도서관이나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공공도서관. 실제 시설만 있고 공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도 사실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런데 어떤 시설이나 공간도 그 공간의 목적을 구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걸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전혀 다르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
전담 인력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도서관 전담 인력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앞서 청주에 등록된 130군데 도서관을 다 방문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도서관이 있을까요? 사실 민간에서 사립 작은 도서관들이 좋은 곳이 청주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개신동 주공아파트에 있는 이제 글마루 도서관 같은 경우가 가장 모범적이에요. 이 도서관은 전국에서도 사실 손꼽는 운영 사례이고 도서관 입주자 대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남동 지역 같은 경우도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마다 많거든요. 거기는 뭐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상당히 운영을 잘합니다. 주민들이 관리를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 된 데 중에는 동남지구의 우미린 같은 데도 시설이 좋고, 우미린 아파트 안에도 좋고, 또 율량동 LH 아파트 단지 내에 도서관 중에 참도깨비 도서관 관장님이 시인이세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고 책도 많으시고 그럴 때 참 좋고, 오창에도 도서관이 일찍이 작은 도서관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조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오창에도 아파트마다 작은 도서관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청주가 사립 작은 도서관들이 활발한 편입니다. 네. 네, 윤성현 작가님과 말씀을 좀 나누는 사이사이 네. 이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네. 이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걸 특별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혹시 있다면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도서관은 단지 책을 읽는 곳이다. 독서 문화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요즘에는 이제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보고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리터러시 문해율을 평가를 해보면은, 세계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높아요. 20대는 주입식 교육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급전직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60대 가면은 완전히 세계적 바닥 수준을 유지해요. 문해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런 문해율, 생활 속의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5, 60대로 장년층으로 갈수록 사회에서 소외되고 자존감이 얕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결국 나중에는 복지의 수혜자로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의 관점에서도 또 기본적으로는 사회 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리터러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리터러시 문해율의 기반이 도서관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요즘에 뭐 복지 정책 같은 걸 많이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막 내놓는데, 저는 그런 모든 아이디어 이전에 도서관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본인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찾고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이 문해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동안 이 도서관 활동가 그리고 시민 운동가로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윤 작가님의 목표나 꿈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 이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사회로 만들까, 또 제가 바라는 것 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할 일을 찾는 것인데, 저는 이제 도서관이 좀 더 잘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게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공부를 좀 더 해서 책을 좀 몇 권 더 써볼 생각입니다. 네. 네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의 책의 저자인 윤성현 작가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서관은 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윤성현 작가와의 대화 속에서 전해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 도서관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멋진 행보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